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건강 콘서트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의학 기자 이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똑똑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건강한 무릎 관절 비결을 주제로 관절의 정확한 증상과 치료, 관리,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리고 말기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한 무릎 관절 비결 제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는 노년기 무릎관절 질환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 최원철 교수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관절암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절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반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관절염 많이 아시죠? 다른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단순히 관절염이라는 게 연골이 닳아서 뼈가 노출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꼭 누가 깎듯이 해서 닳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염증이라고 염자가 붙었잖아요. 관절염에 그 염자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다 나타나요. 관절에 통증도 있고 붓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 닳아가지고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 무릎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척추에도 많고 고관절도 있고 손마디도 있고 사실 관절이라는 게 뼈와 뼈가 이루는 그 사이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마디에나 관절염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가장 흔한 관절염은 아마 무릎 관절염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무릎 관절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다른 관절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 때 생기는 변화는 지금 보시면 단순히 연골만 다른 게 아니죠. 연골만 닿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뼈라든가 막이라든가 또 관절에까지 주변부가 다 변화를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 증상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고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통증이 없는 관절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만 난다. 예를 들어서 걸는데 소리가 자꾸 나는데 아프진 않아요. 이런 거는 관절염 아니에요. 근데 통증이 있는데 초기에는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아프다가 쉬면 없어지고 중기는 점점 더 그 중기 말기로 가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움직일 때 아파야만 이게 관절염 통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보니까 사실 노화가 주된 원인일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중요한 위험 인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나이 드시는 거 세상에 거스를 수 있는 분이 없고 사실 여성이 안타깝게도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바꿀 수 없겠죠.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외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관절염이 좀 더 흔하게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로 아래쪽에 우리 모두 좀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체중 조절이 몸무게가 한 1kg이 증가되면은 무릎에는 거의 한 4, 5kg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계단을 빠르게 내려온다든가 달리기 하면은 그 체중이 무릎에 가해지는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수치로 단순하게 수치로 하면 5kg만 하더라도 발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 과체중도 안 좋겠지만 저체중도 안 좋으니까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당연히 궁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관리하면 어떤 운동이 좋냐 그런데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특히 권합니다.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평지에서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에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또 그걸 좋아하진 않으세요. 수영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내 자전거 같은 것도 좋고 여기 위에 내용은 이제 요가나 뭐 태극권인데요. 그런 것들도 하는데 요가 동작에서 이제 너무 무릎을 꿇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스트레칭이라든가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은 매우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들은 뭐 세세하게 약을 다 설명드릴 건 없는데 타이레놀 같은 게 일반적으로는 진통제로는 쓸 수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경우도 또 있고 장기 복용하면은 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소염제 얘기 드렸죠. 이게 대표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모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치료 지침에서는 이걸 1차 치료로 쓰기 때문에 병원들에서 소염제 주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연골 주사도 많이 맞으시는데 그 주사라는 게 어떤 연골을 생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연골 주사라면 생기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관절액이 좀 부족했을 때 또는 관절액의 성분에서 일정이 부족해서 탄성, 쿠션 역할이 안 될 때 이걸 넣어주면은 그만큼 어떤 윤활유 역할 또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너무 자주 맞는 거는 가끔은 드물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주사 부위 통증이라든가 심하면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예방 주사가 아니에요. 6개월 딱 되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 아픈데 미리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같은 것도 전문 의사랑 상의하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은 뒤에서 저희 이상훈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건데 아주 심하게 됐을 때 그걸 굉장히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합금으로 된 인공관절로 바꿔져서 사실 굉장히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는 성공적이고 아주 효과가 좋은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원철 교수님과 함께 노년기 무릎관절 질환과 관리법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치료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관절염 치료 트렌드 글쎄요 이제 트렌드라고 말한다면은 치료 약물 치료의 트렌드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술 치료의 트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적인 치료법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세션에 말씀해주실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것도 과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것이냐, 인공관절을 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할 것이냐, 이거의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답은 안 나왔지만 그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가 로봇 수술이라든가 또는 수술하는 환자에 있어서 어떻게 환자 관리 같은 것도 많이 발전해서 트렌드라기보다는 언제나 트렌드는 계속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가려고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주제인 환자별 맞춤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SNU 서울병원 이상훈 대표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가 정확한 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확하게 뼈를 깎아야 되는데 뼈를 깎기 위해서 이런 금속 틀을 썼어요. 그 금속 틀을 뼈에다 갖다 대고서는 그 틀대로 쭉쭉 이제 깎으면은 정확하게 깎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인대 균형도 맞추고 하는데 그런 거를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저게 로봇 팔이에요. 의사가 여전히 이제 그 톱날을 쥐고 있죠. 기구를 쥐고 있어요. 깎는 거는. 그렇지만은 로봇 팔에 연결된 그런 톱을 쓰기 때문에 그 로봇 팔이 정확한 그런 뼈의 절삭을 도와주는 이게 바로 로봇 수술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중요하겠어요? 뼈를 깎고 정확하게 깎아야죠. 뼈를 정확하게 깎아야 우리가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예쁜 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대 균형이 잘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예쁘게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타이트하거나 너무 이렇게 짧거나 길지 않게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수술 과정을 로봇가 이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장점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장점이 그 정확도가 1번이에요. 로봇은 모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깎고 맞추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한 2mm가 오차가 날 수가 있으면 로봇은 그게 1mm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수술을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더 최신의 기기가 할 일이죠. 실제로 로봇은 사람이 할 때 약간의 그 오차 때문에 또 약간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을 더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그 다음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회복을 좀 더 빨리 하고 수술 후에 통증도 좀 더 줄이고 결국에 그런 게 또 쌓이면 결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잘 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로봇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로봇 팔에 달린 톱을 가지고 우리가 절삭을 하는 거예요. 뼈를 정확하게 깎고 그 깎는 거를 마치 무슨 게임 하듯이 컴퓨터 게임 하듯이 실시간으로 제 톱의 모양과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톱이 이렇게 깎으면은 그냥 쭉 깎을 수 있잖아요. 깎다가 뭘 안 깎아야 될 걸 깎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톱이 딱 멈추게 해주는, 그리고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안전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아까 뼈에다 구멍을 뚫고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정확도 때문에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고 뭐 수명도 증가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재수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연부 조직 뭐 보호라든지 출혈도 감소하는 이런 안전성 면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로봇 수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85세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기죠. 위랑 아래랑 뼈가 딱 붙었어요. 예전에 또 이쪽 정강이 뼈는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 분인데 도저히 뭐 걷고 일어나고가 안 되니까 이제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다. 수술을 하시게 됐죠.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수술을 했고요. 아까 골절 때문에 수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인공관절 기존의 방법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그냥 뛰어넘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로봇 수술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양쪽에 하셨고 다리가 똑바르게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고 계십니다. 네, 이상호 원장님과 함께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원장님. 예. 네, 로봇 수술은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로봇이 하는 건지 안전한지 로봇 수술은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부 사람이 합니다. 전부 사람이 하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개입을 하는 거죠. 로봇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로봇 팔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 팔 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로봇이 제 팔 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적절하게 반반씩 섞어서 하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이런 컨트롤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봇이 도와주는 거지 의사가 하는 게 9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면 안전하지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은 거죠. 네, 여러분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년 만에 이제 재개된 건강똑똑이라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데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분당 차병원 정형외과 최원철 교수님과 SNU 서울병원 이상윤 대표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똑똑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무릎 관절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 치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